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음식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차혜리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날이 조금 포근해지고 있어요. 정말 언제 추웠나 할 정도로 날이 너무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2월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봄 내음 풍기는 식재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봄나물이 조금 빨리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 봄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것들은요, 모두 약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맞아요. 네, 겨울 내에 땅의 기운을 품고 있는 냉이, 그다음에 달래, 우엉, 더덕이 있고요. 찬바람과 화합하면서 영양분을 그대로 품고 있는 시래기, 그다음에 독소를 다 빼줄 듯한 고창과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바지락, 그다음에 고급 생선으로 꼽히는 도미가 있어요. 네, 나물에는 보니까 뭐 겨울 나물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네. 봄과 겨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래기, 냉이, 달래 다 맛있는 나물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시래기하고 냉이, 달래 다 맛있는 나물인데요. 그래서 봄에 먹어도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을 시래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추 말린 거는 저희가 우거지라고 우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래기의 경우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요. 성장기 아이들 발육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톡 쏘는 매운맛과 향이 있는 달래는요. 알리신 성분을 갖고 있어서 원기 회복과 자양 강장 효과가 있고요. 철분이 아주 풍부해서요. 빈혈에도 아주 좋은데요. 야생 달래는 이른 봄,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요. 산이나 들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우스 재배가 되지면서 사시사철 아주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이렇게 변해졌고요. 그다음에 쌉쌀한 맛과 특유의 향이 있는 냉이는요. 주로 이른 봄에 수확해서 다양한 요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고요. 알칼리성 작물로 특히 비타민 A하고 비타민 B1,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원기를 돕고 피로 회복, 그다음에 요즘 많이 생길 충곤증 여기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네. 냉이국, 달래 간장, 이 참 맛있는데 네, 맞아요. 벌써 봄이 왔구나라는 네. 걸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향 강한 나물들 그런데 이게 호불호가 좀 있긴 있어서 네, 맞아요. 나이가 조금 든 뭐 저같이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린 친구들은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향 때문에. 네, 네. 맞아요. 향을 네. 이제 싫어하시는, 특히 이제 많이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싫어하시고 있는데요. 네. 하우스 재배가 되다 보니까는 향이 좀 많이 가라앉기는 했어요. 그래요? 좀 아쉽기는 하죠. 어떻게 요리를 해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바닥을 뚫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이제 좀 무르거나 할 수가 있어서요. 소량만 구매하셔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만약에 좀 넉넉하게 주문을 하셨다고 하시면요. 스프레이로 물을 갖다 조금 뿌리신 다음에 나물에? 예, 네. 키친타올이나 신문 가지고요. 얘를 돌돌돌돌 말아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면 좀 보관을 오래 하셨다가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냉이나 달래의 경우는 어찌 먹어도 사실은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이 아주 좋으려고 냉이 뿌리는 아주 얇게 다져서요. 그다음에 찌개 다 끓이고 나서 불을 끈 다음에 그냥 거기에만 살짝 집어넣게 되면 그대로 향을 느끼실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먹는 편에 들고요. 다 끓이고 그냥 불 끄고 저걸 올리라고요? 네, 금방 익어요. 너무 연해서요. 아. 네. 그다음에 향을 그대로 느끼시려고 하시면요. 간단한 소금간만 해서 나물로 드셔도 아주 좋으시고요. 연한 된장을 하셔도 아주 맛이 좋아요. 네. 달래는 잘못 세척하시면 사실은 살짝 흙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마시고요. 세척하신 후에 그냥 드시면 좋은데요. 요즘에 아주 달래 양념 넣은 꼬막 무침, 아우. 그다음에 달래 침이 생으로 나오네요, 주는 또. 샐러드, 그다음에 달래 겉절이, 그다음에 달래 장떡, 그다음에 두부를 넣은 달래 조림, 그다음에 달래를 넣은 깻잎찜까지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에 시래기 밥을 지으신 다음에 달래 양념장을 살짝 얹으시면 건강하고 맛을 모두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셰프님 얘기 들으면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입안이 저절로 막 향긋해지는 맞아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자, 또 제철 맞은 뿌리 채소도 알아볼까요? 네, 맞아요. 늦겨울부터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우엉과 더덕 말씀드릴 건데요. 네. 겨울철에 땅속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뿌리채소는요. 면역력 향상하고 체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주기 때문에요. 아주 많이 드시는 게 좋으세요. 네.
특히 우엉의 경우는 아놀린과 팔미트산이 들어있어서 이뇨제하고 발환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자는 붓기를 없애는 이뇨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네. 인후통하고 독충의 해독제로 한방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덕하고 예로부터 기침을 먹게 하고요.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결핵 등을 치료하는 민간 명약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게 저 더덕이에요. 뭐 좀 좋은 음식점 같은 데 가야 이런 거를 먹어볼 기회가 있었지. 사실 이걸 뭘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식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엉이나 사실은 더덕 같은 경우에요. 요리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요? 우엉 같은 경우에는 요리뿐만이 아니라 쟤를 얇게 채 썰어 가지고요. 말리신 다음에 살짝 볶으신 다음에 물로 끓여서 드시면요. 보리차보다 훨씬 맛있고 누룽지 맛도 나고 해서 굉장히 좋으시고요. 우엉차로. 네. 근데 우엉차를 꾸준하게 복용하시면요. 당뇨병에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하고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우엉은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를 볶을 때 우엉을 같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육이라든지 불고기 할 때 우엉 같이 넣게 되면 사실은 고기보다는 우엉을 더 많이들 그래요? 먹더라고요. 식감이 아주 고기는 부드럽지만 우엉은 아삭아삭하잖아요. 아삭아삭하니까. 그러니까 그 식감의 매치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오. 그다음에 비린맛도 많이 없애주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우엉하고 잡채와 우엉 김밥으로도 활용이 많이 하는데요. 당면을 물에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요. 우엉을 칼등으로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얇게 채 써신 다음에 보통 식초물에 많이 담그시는데 그냥 끓는 물에 식초하고 소금 집어넣으신 다음에 살짝 데치시기만 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간장하고 올리고당 넣고 볶아주신 다음에요. 계란을 지단을 만드시고요. 당근은 채 썰어서 소금 넣고 볶으시고요. 식혀 주셨다가 물에 불린 당면은 삶지 마시고요. 그대로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시고 간장하고 물을 넣으신 다음에 볶아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쫀득쫀득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참기름을 넣으시고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을 끄신 다음에요. 아까 준비해줬던 우엉하고 당근 넣으신 다음에 비벼주신 다음에요. 아까 지단 이쁘게 붙여놨죠. 걔는 그냥 고명으로 살짝만 올려주셔도 우엉 잡채가 되지는데 당면을 빼고 우엉만 넣으셔도 아주 훌륭한 잡채가 또 잡채 당면을 안 넣고 우엉을 네네. 넣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식감을 그대로 느끼실 때는 당면을 빼시고 우엉만 아주 얇게 치시면 면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나온 거 보니까 또 김밥 재료 같던데요? 예, 맞아요. 김밥에는 이제 아까 준비해놓은 그 재료를요, 그냥 밥에 양념만, 소금하고 참기름만 하신 다음에 그 재료를 그냥 그대로 김밥 안으로 집어넣으셔갖고 돌돌돌 마시면 또 우엉김밥이 또 만들어지는데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네. 더덕도 있어요? 더덕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뭐 생채나 무침, 그다음에 구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더덕은 껍질을 제거하신 다음에요, 소금물에 조금 절여두세요.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 말리신 다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에 얘를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숙성을 시키신 다음에 여름 정도 되면 더덕도 맛있지만요, 거기에서 나오는 고추장이나 된장은 어떤 음식에 쓰셔도 굉장히 깊은 맛이 나오세요. 더덕의 향이 좀 우러난 그런 그럼요. 고추장 된장이 네,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고급 고추장이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 볶은 고추장 하실 때 그거 사용하시면 더 맛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무하고 설탕을 넣으신 다음에 걔를 반나절 정도 절여 놓으시면 얘가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을 측정하셨다가 얘하고 간장하고 1대1로 비율로 섞으신 다음에 한번 후루룩 끓이세요. 그다음에 아까 절여놨던 무하고 그 더덕이 있는데 부어만 주시면 또 훌륭한 장아찌가 또 완성이 돼요. 아우, 맛있겠네요. 정말 주옥 같은 레시피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바다. 저 아주 좋아하는 바지락, 쫄깃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은 도미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도미는 회로 먹어도 굉장히 좋죠. 근데 요즘에 구매하셔갖고 손질하신 후에 소금물에 담가 간을 하시고 이틀 정도 말리신 다음에 구이나 찜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고급 생선이지만 요즘 굉장히 많이 잡히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착해졌어요. 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도미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간장 100ml에 조청 30ml, 그다음에 청주 30ml를 섞어주신 후에요. 그다음에 물을 듬성듬성 썰어서 냄비에 넣고 준비된 소스를 반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갖다가 먼저 끓이시면은요, 무가 어느 정도 졸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도미를 얹으시고 거기에 반 남은 양념을 부으신 다음에요, 파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끓이신 다음에 뚜껑을 탁 열으신 다음에 저 겉에 있는 양념 있잖아요. 네네. 걔를 숟가락으로 도미 위로 올려주면서 팬 기울여가지고요. 네, 졸여주시면은 오. 아주 훌륭한 그다음에 별미 중에 별미 도미찜을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고급스러운 요리 같은데 네. 만드는 방법은 네. 간단하네요. 네, 아주 그러니까요. 간단해요. 생선찜 뭐 한정식 집에서나 이제 본 기억이 있지.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내일이 보니까 벌써 정월 대보름이에요. 네. 정월 대보름도 음식과는 참 연관이 많은 그런 날이에요. 네, 그리고 정월대보름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죠. 달달 무슨 달, 흥건같이 둥근 달, 막 이런 네. 노래가 이제 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그 둥근 달을 보면 소원을 빌어야 될 것 같아서 아, 막 맞아요. 저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도 소원도 빌어보고 막 그렇게 이랬던 돼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데요. 내일 뜨는 보름달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라고 하는데요. 선조들께서도 둥근 보름달은 건강하고 풍년, 다산을 상징한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명절보다 사실은 더 크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곡밥하고 불엄, 나물, 그다음에 기발기수 등을 먹으면서 한 해 건강을 빌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 살짝 유래를 보니까요. 삼국유사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신라 소지왕이 역모를 알려준 까마귀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매년 1월 15일 날 잣하고 대추, 귀한 재료를 넣어서 약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셨는데요. 서민들은 이러한 귀한 재료들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콩하고 팥을 넣어 오곡밥을 지어서 한 해 건강과 풍년을 기원했다고 하셔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월 대보름 뭐 오곡밥과 나물 또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상 차이리 셰프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